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공격할 때 바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바로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지는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은 자식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감은 자식들에게 부담감을 주어서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좀 못 미치더라도 이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녀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자녀들이 성공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 회사는 창립을 하고 지나간 40년 동안에 견실한 중견기업체로 잘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회사 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가정사역에 더 전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직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회장으로 되어 뒤에 물러나 앉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가 중남미에 투자를 하고 일부 공장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됐기 때문에 나도 아들과 같이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시설들은 주로 히터로 열을 처리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은 열대 지방이었는데 공장 안에서 밖으로 열을 뽑아내는 시설이 모든 설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회사를 맡겨놓고서도 사업에 빈틈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늘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니까 크게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빼먹고 하면 어떡하냐 하고 심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아들은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 와서 다 시정을 하지 않느냐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건설업자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면서 공기순환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놓고 열심히 토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길게 토의할 것이 없이 천정과 옆에다가 창을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내며 건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면서 그것 사람들도 전문가들이니까 그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40년이 넘도록 사업을 해온 내가 더 전문가지 후진국의 건설업자가 더 전문가냐?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대로 해 하고 큰 소리로 지시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지적을 해주고 또 방법까지 일러줬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뭘 자꾸 더 토의해 보겠다는 건가. 어려서는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 이해하고 잘 듣던 아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아들과 여기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기도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서 당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회사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이 일을 맡아서 또 얼마나 더 잘해내느냐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아버지의 생각보다 더 잘함으로써 나에게 지적받은 것을 만회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내 의도는 문제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게 돼서 내가 더 괘씸한 생각이 들고 너를 더 인정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실수한 것을 그렇게 강하게 추궁했던 것은 내가 꼭 네가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자라는 것을
직접 추궁하기보다는 그것을 보완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38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처음 아버님을 도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아버님과 같이 일을 했을 때를 회상하게 됐습니다. 나는 섬유공학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3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를 도와서 섬유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사장, 나는 생산부장. 처음으로 아버님과 사회인으로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아버님이 나에 대한 이미지는 덤벙거리는 놈, 노래나 하며 놀기나 좋아하고 밤낮 교회 친구들과 어울려 수양회다, 전도여행이다, 선교활동에만 빠져있는 비생산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없으시고 현실적이셨던 빈틈없는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다 서울공대를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못마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말씀이 좀 덤벙대지 마라. 너 같은 놈 그렇게 하다간 밥커녕 죽도 못 먹겠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아버님께 나의 다른 면을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굳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아주 철저히 처리했습니다. 몇십 명 안 되는 현장 직원들이었지만 대기업에서 하던 대로 유니폼을 깨끗이 해입히고 현장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고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는 제품마다 처음부터 호평을 받고 주문이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웬만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한마디 해줄 만도 했는데 일체 칭찬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의 친구들이 회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사장실에서 친구들에게 아들 자랑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실 문이 살짝 열려서 그 안에서 하는 말씀이 다 밖으로 새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공대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그놈이 공장 운영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품질도 좋고 주문이 계속 밀려든다고요. 그동안 하도 교회에 미쳐 돌아가기에 아들 하나 잃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불행히도 아버님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더 이상 이런 인정과 칭찬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땐 항상 그 문틈으로 새어나온 아버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우시던 아버님께서도 인정을 한 나다. 내가 왜 이런 것 하나도 못했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인정과 칭찬은 아들이 최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사무실에서 간접적일 망정 아버님의 그 칭찬을 듣지 못했더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큰 한이 맺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앞에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밥커녕 죽도 못 먹을 줄 알았던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잘 키우고 이제는 아버님의 손자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던 그 말씀을 제 아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덤벙대지 마라. 일은 빈틈없이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